안녕하세요, 석가모니입니다. 오늘 부동산 해우소 6편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부동산 해우소를 2편을 올렸더니 여러분이 댓글로 질문도 2배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 너무 많으니까 모두 일일이 답해 드릴 수가 없어서 좀 질문을 묶어서 테마로 가려고 준비를 좀 해봤고요. 제가 또 매번 사과드리는 부분인데 이 모든 사연을 제가 다 읽어드릴 수 없는 부분,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부동산 해우소의 첫 번째 주제는 결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주신 이분은 청주와 성남의 장거리 커플이고 현금이 2억 있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대출 포함해서 6억에서 7억을 얘기하시는데, 우선 청주와 성남이면은 이분들이 주말 부부를 할 건지 말 건지부터 결정을 하고 질문을 해 주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말 부부를 선택한다면 선택지가 좀 경기 남부까지 확 넓어지지만, 주말 부부를 안 하겠다고 하면은 애초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뭐 이천이나 동탄 이 정도에 자리를 잡아야 둘 다 출퇴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거주 및 투자 동시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6억에서 7억이고 수도권 남부 지역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하면 이 중에 뭐 탑픽은 당연히 어렵고 차선책들 중에 가격 보고 20평대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분은 방배 입주권과 광명 입주권 두 개를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하셨는데, 혼인신고가 올해 말이면은 혼인 합가 비과세 10년을 이용해서 최대한 길게 끌고 가면서 1세대 1주택을 즐기시다가 광명은 마지막에 던지시면 되고, 방배 1주택이 세팅이 되시면 뭐 남은 돈으로 주식을 하시던지 아니면 다른 투자를 하시던지 하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다주택자분들이 1주택으로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 많아서 준비를 좀 해보았습니다. 먼저 전체적 설명 드리면은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가는데 한 2가지 정도의 고려 사항이 있어요. 이 첫 번째가 바로 급직한 가격 상승의 격차예요. 현재 상승장은 서울 2급지까지는 불이 많이 붙었고 3급지부터는 이제 신축 빼고는 아직까지 불이 그렇게 막 확 붙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다주택을 정리해가지고 높은 급지로 이동한다는 게 세금도 세금이고 아직 오르지 않은 집을 팔아다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금전적 손실이 크죠.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분들한테 선택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양도세 중과배제가 종료된다면 이제 다주택으로 1주택으로 넘어가는 길이 막힙니다. 근데 저는 어차피 세금이라는 게 다들 이동할 수 없는 위치에 몰아넣은 이상 세금을 높여도 그걸 팔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상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다주택자나 고가 1주택자나 비슷한 수준의 세금 데미지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대해서 다주택자분들에게 얘기를 좀 해드리면, 이제 똘똘한 한 채로 이동하는 길은 타이밍이 좀 늦었기 때문에 그 손해가 크고, 그렇다고 이제 다주택자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가만히 있자니 앞으로 양도세 중과배제 끝나고 나면은 힘든 시간을 또 보내셔야 되니까 이거를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덕 그라시움 8사짜리, 산성 포레스티아 7사짜리 보유하고 계신데 이거를 합쳐서 헬리오나 올팔포를 가야 되느냐 궁금해 하시는데요. 지금 보면은 고덕 그라시움은 되게 충분히 올랐지만 산성 포레스티아는 아직도 오를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올파포나 헬리오로 가시려면 갈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산성 포레스티아가 오를 그 공간을 생각해 보면은 마음이 조금 아픈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감수하고라도 좀 덜 오르는 걸 팔아서 상급지로 갈 수 있는 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저는 더 상급지로 나아간다는 측면에서 방향 자체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으로 이제 흑석 푸르지오 45평 임대 중이시고 본인은 신정 쌍용에 거주하시는데 여기가 곧 리모델링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일단 이분 말씀 중에 고점에 매도한다 이런 얘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지금 고점 아닙니다. 지금 이 2주택자들의 가장 큰 딜레마가 가격이 더 오를 거를 뻔히 아는데 보유 부담이 점점 늘어날 것도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서 버틸 수 있으면 버티시고 못 버티시면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40대 부부시고 가계소득이 월 1000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이 비용 10억 원을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 가치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좀 여유롭게 즐기면서 살겠다 그러시면 하나 던지시는 거고, 나는 아직 자산 증식을 더 해야 된다, 아직 배가 고프다 하면은 가져가시는 거예요.
다음 분은 이제 송파 재건축, 연신내 일반 아파트, 삼송 아파트를 보유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2번이랑 3번을 팔아서 1번 재건축 시 대체주택 비과세를 이용해서 11장 내외의 물건을 찾아본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이 11장으로 뭘 사든 그저 그럴 것 같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은평구 신축 25평이라도 가야 되느냐 물어보셨어요. 이거는 이 현 포지션을 정리할 때 손해만 빼면은 수익률만 봤을 때는 은평구 신축이 더 나을 거고, 이제 대체주택 비과세를 이용해가지고 최종적으로 1주택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방법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앞으로 다시 2주택자가 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1주택자 컨셉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주택자 포지션을 유지할 것이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집니다. 이제 다음 분은 마천 5구역이랑 경기 광주 신현동 그리고 특이사항으로 현금 5억이 있으신데, 이분들은 일단 자산 규모로 봤을 때 하나로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로 가셨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좀 늦으셨어요. 이미 하나로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 시전하신 분들은 지금 뭐 거래 찍힐 때마다 재산이 억 단위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이분들은 지금부터 정리를 하려는 그 생각에 골치가 아픈 거죠. 거기다가 이제 비싼 거는 자금 출처 입증 못하면 세무조사 들어가는데, 자영업자라고 하시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케이스는 부동산 시장과 별개로 내가 갖고 있는 하급지에도 물이 들어올 때까지 강제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다음 분도 경기도 하급지 2채를 팔아서 서울로 간다고 하시는데요. 내년 4월까지 팔아야 되는데 왜 팔리지 않느냐? 아직 하급지까지 물이 들어오지 않아서 팔리지 않는 겁니다. 뭐 근데 써주신 대로 가격이 시세보다 낮고 집을 많이 보러 오시면 곧 팔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다음 여기도 2채 똘똘하게 갖고 계시고 월 1,500쯤 버시는데, 이제 나이가 40 중반이시면 자녀가 슬슬 사춘기쯤 될 텐데 한 10년 정도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잘 버티시다가 한 채는 전세 주신 다음에 부담보증으로 넘기시는 게 베스트고, 이제 주택보다는 다른 투자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2주택은 2주택인데 진짜 2주택이 아니라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신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은 사실 대부분 정답이 비과세를 챙겨 드시는 게 정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헬리오시티에 실거주 하고 계신데 문정 권형을 들고 계셔서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것을 토해내고라도 이것을 가져가야 하느냐 하시는데, 이분 이제 연소득이 2억 7천 정도 되신대요. 뭐 이 정도면 사실 벌만큼 버시는데 시세 측면에서 앞으로 오를 게 뻔히 보이니까 버틸 수 있으시면 버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으로 취득세 감면 받은 거 생돈 1억 넘게 내려면 속이 좀 많이 아프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텐데 양도세 중과 배제 끝나기 전에 던지시고 여유로운 삶을 찾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순전히 본인의 선택이에요. 이제 다음 분도 강동구 상일동에 한 채, 김포에 한 채예요. 이분은 굳이 김포에 거주할 생각이 없으시면 던지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제 기타 단독으로 질문 올라온 것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실거래가가 10억이고 호가가 12억인데 사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이미 달리기 시작한 지역이죠. 사실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샀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난 무조건 살 거다 하신다면 뭐 그 지역 신고가를 찍고 사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는 내가 이제 신고가를 찍고 꼬꾸라질 수도 있는데 그걸 버틸 배짱이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급지 이하 지역들이 생각보다 오르지 않아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차피 시간차를 두고 순서대로 오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세가 똑같은 비율대로 올랐을 때 상급지가 아무래도 절대값이 크기 때문에 더 오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똑같이 20%가 올랐다고 했을 때 10억짜리는 12억, 20억짜리는 24억, 30억짜리는 36억입니다. 이런 원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다음으로 이제 재건축이 가능한 사업성이 나오는 마지노선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 재건축이라는 게 왜 가능하느냐, 그냥 쉽게 얘기해가지고 구축 아파트를 부시고 새로운 신축 아파트를 만들었을 때 돈이 남을 것 같으면 재건축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돈이 남는다는 건 뭐냐, 그 구축 아파트 근처에 있는 신축의 가격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저번 주에 새우 월 3천 버시는데 5년 만에 어떻게 서초동 들어갈 수 있냐 물어보셨어요. 저번 주에 이 질문 해주신 분이 판교 매수를 이제 문의해 주셨는데, 판교를 매수할 정도의 금액이 있는 분한테 좀만 아껴 쓰시고 생활하시면은 뭐 5년 동안 15억 이상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판교 시세에 15억 현금 있으면은 서초나 이런 데 못 들어가냐 이 얘기예요. 이분 말씀 보면 연봉 1억이 돼도 당연히 강남 등기는 요원하죠. 근데 새우 월 3천이면은 연으로 치면 3억 6천이고 이거를 세전금액으로 환산해 보면은 5억에서 6억 사이입니다. 이 정도 버시는 분들은 이 벌이를 유지하는 게 문제지 뭐 서초 입성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제 이번 주 부동산 해우소도 답변을 좀 해드려 봤는데요. 제가 지금 이거 질문 선정해 보니까 질문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략된 질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낸 게 매주 범주를 정해놓고 질문을 받은 다음에 좀 주제를 돌아가면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 댓글에 여러분이 어떤 주제를 다루면 좋겠는지 좀